4번 볼까? 4번. 자, 문제 읽어보면 XY 평면 위에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을 C라고 하지. 자, 그리고 이 C 위의 점 P랑 A를 잇는 성분이 이 구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지. 예를 들면 자, P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성분 AP랑 이 구랑 만나는 점, 그 점 여기가 Q라는 거지. 자, 그때 P가 원 C를 한 바퀴 돌 때 Q가 나타내는 도형 전체의 길이를 구하래. 자, P가 원 C B를 한 바퀴 돌 때 Q는 어떤 자취를 그릴까?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원을 그리겠지. 요 성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자취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 길이를 의미하지. 따라서 그 자취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네. 이게 되지? 근데 자, 요 단면을 봐봐. 요 YZ 편면의 단면을 보면 여기 90도지. 자,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4고.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길이 알고 있지. 요 길이 얼마니? 요 길이 얼마야? 2.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야? 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세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요 세타 값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알고 있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Q가 나타내는 자취의 그 원의 반지름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는 4 코사인 세타지. 그지? 자, 그럼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반지름 길이는 이렇게 표현됐지.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치? 지금 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럼 세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있는 거지.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에 대한 삼각비 값을 다 알고 있지.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성분 AQ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4 코사인 세타.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성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됐지.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해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루트 29분의 5. 사인 세타는? 루트 29분의 2지. 끝났지? 됐는가? 일단 Q가 나타내는 자취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 Q가 나타내는 자취. Q는 요 성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자. 그럼 그 자취의 길이는 그 원의 둘레 길이기 때문에 자취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또 세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있지.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있는 거지. 뭐 대수문제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성분 A 길이는 4 코사인 세타. 뒷변의 길이 4.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성분의 길이는 뒷변 곱하기 사인이니까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얘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의 값이 같다. 루트 29분의 뭐라? 루트 29분의 2니까 반지름 길이 나오고 그래서 2파이 곱해주면 둘레 길이 나오지. 우리 이제 삼각함수 많이 배웠잖아. 그치? 그렇게 풀어야지. 언제까지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 그지? 되지? 넘어가서 그 8번을 먼저 풀고 6번을 풀게. 자, 8번 보자. 자, 좌표 공간에 반구가 있대.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반구랑 접할 때 그 xy 평면이랑 평면 알파가 이루는 이면각 구하라고 했네. 자, 지금 이 반구가 xy 평면 위에 놓여 있지. 그 중심이. 자, 그래서 내가 단면을 하나 그려볼게. 단면을. 자, 얘가 xy 평면이야. xy 평면. 항상에 자, 그 중심 5,4,0 이렇게 xy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상황. 자, 그 구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z가 양수인 부분만 취해주는 거지. 그럼 그 반구는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돼. 자,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반구랑 접해. 자, 이게 y축. 이거 y축.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 그게 반구랑 접한다. 네? 접하지? 이거 수직 보조선 그려줘야지. 자, xy 평면이랑 알파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지. 이게 xy 평면, 이게 알파. 이루는 각, 요 이면각 여기가 세타네. 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 거리니까 5. 5의 반지름 길이 3.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 그러니까 30 코사인 세타 얼마야 이거? 이거 안 보여도 여기가 없지? 24. 알겠지? 단면을 그리면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얘를 이체로 그려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그 인간의 지능상 힘들겠지 파악하기가. 가급적이면 평면으로 놓을 수 있으면 평면으로 끌고 간다. 6번 이게 같은 문제거든. 같은 문제 봐봐. 그래 내가 이 6번을 아니 8번을 먼저 푼 거야. 그림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자, 이 문제 보면 자, S1이라는 구가 있어. 중심이 0,0,2 반지름 길이가 2 XY 평면에 접하지 원점에서. 자, 그리고 S2라는 구가 있어. 중심이 0,0,-7 반지름 길이가 7이지. 얘 역시 원점에서 XY 평면에 접하지. 자, A라는 점이 있는데 루트 5,0,0이래. 그럼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오케이? 자, A를 지나고 ZX 평면의 수직이고 구 S1에 접하는 평면 알파가 있대. 다시 A를 지나면서 ZX 평면의 수직이면서 구 S1에 접하는 평면 알파가 있대. 이렇게 생겼대. 평면 알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항상 돼. ZX 평면의 수직으로 서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평면 알파가 있고 그 평면 알파랑 이 구 S2랑 만나는 원이 있대. 그게 C래. 오케이? 이 평면 알파랑 구 S2랑 만나는 도형 그게 원 C래. 그때 자, 원 C 위의 점 중 Z 좌표가 최소인 점은 B라고 하고 자, 구 S2랑 그 점 B에서 접하는 평면의 베타라고 했을 때 원 C를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래. 자, 이것도 내가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 단면. 자, 요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 요 단면. XZ 평면의 단면을 그려볼게.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그래? 자, 이 구 먼저 표기해보면 중심이 0,0,2 반지름 길이가 2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X축의 점 A 루트 5,0,0 A를 지나면서 ZX 평면과 수직인 평면이 이 구에 접하는 다시 A를 지나면서 ZX 평면과 수직이면서 이 구에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했지. 얘가 알파예요. 그 평면. ZX 평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 이해되는가? 자, 그 평면이 구 S2랑 만나는 도형을 C라고 하지. 그럼 이 원이 C인 거지. 네? 자, 근데 그 원 위의 점 중 Z좌표가 최소인 점을 B라고 하지. Z좌표가 최소라는 말은 가장 아래에 있다는 거지. 여기가 B. 이해되는가? 어렵지 않아? 자, 그리고 이 B를 지나면서 구 S2에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지. 오케이? 접하니까 여기가 수직이겠지. 그때 이 원 C를 베타 위로 정사형 시켰을 때 도형의 넓이인 거네. 오케이? 그럼 뭘 구해야 돼? 이 원의 넓이 그리고 이면 넓이. 오케이? 두 개만 구하면 되지, 그치? 자, 먼저 또 A가 루트 5,0,0이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게. 요 길이 얼마? 루트 5.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 얼마? 3. 자, 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세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이 세타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있는 거지. 무조건 2 배운 사람들은 이 세타도 구할 수 있지. 세타 이용해서. 애매하지? 자,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내려? 편의 수직 이등분선 내려야지. 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반지름 길이지. 자, 요 성분의 길이는 얼마? 이 구의 반지름 길이니까 7. 그럼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의 길이가 필요해? 요 성분의 길이가 필요하지. 오케이? 자, 얘 구해볼게. 둘 다 수직이지? 무슨 선? 평행선. 자, 사다리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보조선 많이 내리지. 그지? 요 길이가 얼마? 2. 요 길이 얼마? 9. 요 각만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요 성분의 길이 나오니까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나오네. 자, 이 각 한번 구해볼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동의각이 되게 같지? 여기 알파지. 자, 얘랑 더해서 몇 도? 더해서 180도 돼? 여기 90도고 여기 90도니까 이 둘이 더하면 180도. 그냥 이 둘이 더하면 몇 도? 180도. 이 둘이 더해도 180도. 아, 그럼 이거보다 얘가 알파다. 요 각이 알파야. 더해서 180도니까 더해서 180도. 이 둘이 더해도 180도.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지.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2를 쓰면 좋거든. 알려줄게. 별거 없어. 코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루트 5. 자, 사인 세타 얼마? 3분의 2. 자,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2세타랑 같지. 오케이? 코사인 2세타 이렇게 구한다.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오케이?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 5분의 5.
사인 제곱 세타 얼마? 9분의 3.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9분의 1이다. 이걸 안 쓰고도 풀 수는 있어. 이따가 알려줄게. 안 쓰고 푸는 방법.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9분의 1.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는 9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1이지. 요 길이가 3 나온다. 자, 7, 3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40. 루트 40. 이거 굳이 유리화할 필요 없지. 유리화는 그냥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중간중간에 유리화는 그 바보 같은 여기까지 할게. 이제 반지름 길이 루트 40. 자, 그러면 이 원 C의 넓이 얼마? 40파이. 자, 이제 이면각만 구하면 끝나지. 이면각. 자, 이면각 체크해볼까? 여기가 이면각이지. 얘를 베타가 나올까? 자, 이거 봐봐. 더해서면 또? 이 둘 더해서면 또? 얘도 베타네. 각 이동하는 거 대수 때 많이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코사인 베타가 얼마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베타? 7분의 3 더합니다. 7분의 120파이. 다음에 127. 오케이? 어렵지 않지? 이걸 만약에 코사인 2세타 구하는 공식을 쓰지 않고 구하려면 만들어야지. 여기가 여기 2, 여기를 루트 5, 여기를 루트 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각이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오조선 그려가지고 풀어야겠지. 요 길이를 구해서. 왜냐면 요 길이를 구하는 순간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되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정리하시게. 반면 그리면 쉽다. 근데 이걸 뭔가 입체 도형 상에서 풀려고 하면 어려워. 저 단면만 그리면 푸는데 얼마 안 걸려 이거. 여기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알지? 배수. 그지? 모르면 이쪽에 나가는 문이다. 여기 나가는 문이야. 그러면 안 돼. 자, 9번.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4번. 되게 쉽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9번을 좀 빠르게 풀려면 벡터를 좀 분해를 해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 DA 벡터 더하기 CP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자, 일단 시점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DA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줄게. DA 벡터가 CB 벡터랑 같이. 그지? CB 벡터 더하기 CP 벡터의 그 크기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해주면 되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CP 벡터 봐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CP 벡터의 크기도 바뀌고 CB 벡터랑 이루는 사이값도 바뀌지. 그래서 이 변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P 벡터를 분해할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을 끼고 분해할 거다. 자, 이 원의 중심을 뭐 2라고 했을 때 CP 벡터는 C 벡터 더하기 EP 벡터랑 같지. 오케이?
자 그러면 CB 벡터 더하기 C 벡터 더하기 EP 벡터 해주면 되지. 자 근데 CB 벡터랑 C 벡터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런 벡터 나왔지. 그치? 자 그럼 요 벡터 더하기 EP 벡터 해주면 되지. 자 또 시점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랑 같은 거네 결국에. 네? 자, 요 두 벡터의 크기의 합이, 요 벡터의 두 벡터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겠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여기 있을 때 집이다. 그치? 최소가 될 때는 언제겠어? 여기 있을 때 집이다. 네? 다시 DA 벡터 더하기 CP 벡터는 결국에 EA 벡터 더하기 EP 벡터랑 같지. EA 벡터 더하기 EP 벡터가 최대가 될 때는 P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 최소가 될 때는 P가 요 위치에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크기의 합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요 성분의 길이 더하기 이 원의 반지름. 최소값은 요 성분의 길이 빼기 이 원의 반지름이지. 요 성분의 길이 얼마나? 72 루트 53 나오지. 루트 53.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다? 루트 53 더하기 2. 최소값은 루트 53 빼기 2 곱해주면 답이 49.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저는 좌표로 했었거든요. 얘를 좌표로? 한 번에 보기 어려워가지고. 좌표로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원위의 점이니까 좌표를 삼각함수로 설정해야지. 예를 들면 얘를 원점으로 놔버려. 얘를 원점. 그럼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좌표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이게 그 크기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랑 최소가 되는 순간이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좌표로 설정할 때는 P가 어쨌든 원위의 점이니까 그 좌표를 삼각함수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삼각함수로 설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적분2 내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 일단 요식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다 시점이 P인데 얘 혼자 시점이 P가 아니지. 시점을 이동시켜준다 P로. 자, CA 벡터는 PA 벡터 빼기 PC 벡터랑 같지. 이렇게 PA 벡터가 소거된다. 자, 이 PC 벡터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PB 벡터 더하기 PD 벡터가 마이너스 2 PC 벡터가 되지. 시점에 일치된 두 벡터 연산 개수의 합을 몇으로 만들어? 1로. 양변은 2로 나눈다. 그러면 2분의 PB 벡터 더하기 PD 벡터가 PC 벡터 역 벡터랑 같이. 자, 얘는 어떤 벡터야? 시점은 얼마? P. 종점은 PD의 중점 벡터지. 자, A, B, C, D가 직사각형이래. ED의 중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지. 여기 요 점이 종점이고 시점이 P인 벡터. 그 벡터랑 PC 벡터의 역 벡터랑 같아. 자,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에 있어야지. 이해돼? 그래야 자, PC 벡터의 역 벡터랑 요 벡터가 서로 같아지지. 이렇게 안 돼. 아니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얘는 시점이 P이고 요 점을 편의상 M이라고 놓을게.
종점이 m인 벡터지. pn 벡터지. pn 벡터랑 마이너스 pc 벡터랑 같다고 했지. 어쨌든 pn 벡터랑 pc 벡터가 실수되잖아. p랑 m이랑 c가 모두 일직선상에 놓이지. p랑 m이랑 c가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니까 p는 일단 직선 mc 위에 있어요. 그치? 근데 그 pn 벡터랑 pc 벡터의 옆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 p의 좌표가 mc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식으로 가면 이거 이항시켜봐. 어떻게 돼? pn 벡터 더하기 pc 벡터가 0벡터지. 나는 이해해봐. 얘는 어떤 벡터야? 시점이 p고 종점이 mc의 중점이 벡터지. 그게 0벡터네. 그럼 시점과 종점이 같다는 거지. 그럼 시점도 얼마라는 거야? p도 mc의 중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면 돼 이거. 알겠지? 자, 기억. pb 벡터 더하기 pd 벡터 이 cp 벡터랑 같이. 마이너스 pc 벡터, pc 벡터의 옆 벡터니까 cp 벡터잖아. 이 cp 벡터랑 같이. 기억 맞고, 니은? 자, AP 벡터가 AC 벡터의 4분의 3이래. 맞지? 왜냐면 요 길이를 1이라고 놓으면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는 2가 됐지. 그러면 선분 AC 길이는 4, 선분 AP 길이는 3이니까. 자, 삼각형 ADP의 넓이가 3이래. ADP.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3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 4.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 8. 답이 기억 니은트가 5번. P의 위치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연습해야 돼. 여기 안 되면 여기 안 되잖아. 3등급 이하다. 오케이? 현실적으로 2등급은 꿈도 못 꾸면 안 된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야. 13번. 자, 지금 OC 벡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OA 벡터가 A 벡터고, OB 벡터가 B 벡터지. 자,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해주면 어떤 벡터 나와? 이런 벡터 나오지. 이해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까? 자, 선분 OA랑 선분 OB 길이를 변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려주면 평행사변형이랄까?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저 평행사변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지. 오케이? 정사각형이지. 자, 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그지? 크기 얼마? 크기 얼마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 1로 잡아주면 루트 2지. 쌤, 응? 정사분해는 마름모는 이거 직각이 아닌가? 직각이 아닌가? 왜 직각이 되고 있지? 마름모다. 수정할게. 다시. 자, 이 선분 OA랑 선분 OB 길이를 변으로 취해주는 평행사 변형 그려주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요 벡터는 우리가 벡터 덧셈 배웠잖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자, 요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OC 벡터가 무슨 관계? 실수배 관계지. 크기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야? 크기가 몇 대 몇일까? 1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요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지. 요 벡터의 크기는 어떤 벡터의 크기랑 같아? A 벡터의 크기랑 같지. 크기의 B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 벡터에다가 요만큼 실수배를 해주면 여기가 바로 OC 벡터겠네.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림이 너무 엄청나다. 좀 자, 그다음에 17번. 자, 요 5A 벡터를 그냥 A 벡터라고 놓을게. 편의상. 그리고 이 5B 벡터를 B 벡터라고 놓을게. 자, 지금 문제에서 선분 5A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지. 4대 1로 내분하는 점을 C. 자, 그리고 OB의 중점을 D라고 하지. 1대 1. 자, 그때 선분 A랑 선분 BC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이 O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지. 자, 이 P라는 점은 두 성분의 교점이지.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립해주면 되지. 자, 먼저 이 P라는 점은 선분 AD 위의 점이지. 그러면 이 OP 벡터는 선분 AD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지. OD 벡터가 어떻게 돼? 2분의 1 B 벡터지. AD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니까 A의 위치 벡터랑 D의 위치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인 형태로 표현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T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1 벡터. 됐나? 또 T라는 점은 선분 BC 위의 점이지. 그러면 선분 BC의 내분점이지. 그럼 OP 벡터는 BC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인 거지. 그러면 OB 벡터랑 OC 벡터의 개수합이 1인 형태로 표현되겠지. 자, OC 벡터는 어떻게 돼? 5분의 4의 A 벡터지. 개수합이 1, 5분의 4의 A 벡터 곱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B 벡터. 이게 OP 벡터라는 거지. 자, 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지. 그럼 T랑 5분의 4K랑 같아야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T랑 1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되지. 이거 연립해주면 T랑 K 값 나와서 끝났다. 이거 많이 했잖아. T라는 점은 두 선분의 교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분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다음 벡터의 상등 쓰면 끝나죠. 두 직선의 방정식 서로 연립하듯이. 자, 그러면 22번에 별표 치자. 22번에 별표 치시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 벡터 프린트 맨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 자, 삼각형 OAB가 있어. 삼각형 OAB. 자, 얘가 OAB 있어. 얘가 OAB. 근데 이 OP 벡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S 곱하기 OA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OB 벡터. 이 S랑 T의 값이 모두 0 이상이에요. 자, 기억 보기 보면 S 플러스 T가 1이라고 했지. S 플러스 T가 1이라고 했지. P는 뭐야? 직선 AB 위의 점이지. 근데 ST가 둘 다 뭐야? 양수지. 그 뭐야? 내분점. 내분점들의 모임이네. 그 뭐가 돼? 선분의 AB가 되지. 다시 기억 보기에서 S 플러스 T가 1이라고 했잖아. OA 벡터랑 OB 벡터의 개수합이 얼마? 1이지. 그러면 선분 AB의 내분점 혹은 외분점들의 모임이네.
그럼 뭐가 된다? 직선 AB가 된다. 근데 S랑 T의 값이 모두 양수잖아. 그럼 어떤 점들의 모임인 거야? 내분점들의 모임인 거지. 그러니까 선분 AB가 된다. 기억 보기 맞다. 할 수 있겠어? 안 돼. 다시 천천히 잘 들어봐. 개수합이 1이잖아. 그럼 P라는 점은 어떤 점? 선분 AB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외분점 위의 점이지. 근데 S랑 T가 문제에서 다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P는 선분 AB의 내분점만 해당되겠지. 그 내분점들의 모임이니까 P가 그리는 자취는 선분 AB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안 되면 개념 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얘는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겠지. S 플러스 T가 1이면서 S는 양수, T는 음수. 얘는 S 플러스 T가 1이면서 S는 음수, T는 양수. 이렇게 표현되겠지. 된다? 니은 보기가 중요하거든. 니은 보기. S 플러스 2T가 얼마래? 1이래. S랑 2T 이들의 합이 1이래. 개수의 합을 1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얘를 변형을 하는 거야. 이렇게 2T 곱하기 2분의 5B 벡터. 그러면 이 5A 벡터랑 2분의 1 5B 벡터의 개수의 합이 얼마? 1. 자, 2분의 5B 벡터가 이런 벡터지. 자, 이 점을 편의상 M이라고 해볼까? 자, 그럼 S 플러스 2T가 1이니까, 그러니까 5A 벡터랑 5M 벡터의 개수합이 1이니까 P가 나타내는 자취는 뭐가 된다? 직선 AM 위의 점. 근데 ST가 양수니까 외분점만 해당되겠지? 선분 AM 길이가 되겠다. P가 그리는 자취의 길이가. 이렇게 하면 돼. 선분의 AB 길이보다 짧지. 이거 되는가? 그럼 다시 S 플러스 2T가 1, S랑 2T의 합이 1. 우리는 개수의 합을 1로 만들고 싶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5B 벡터랑 5A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 되지. 그럼 P는 어떤 점이야? A랑 이 녀석의 종점을 연결하는 직선 위의 점이 되지. 근데 ST가 양수니까 내분점만 해당되는 거잖아. 내분점들의 모임이니까 선분 AB, 선분 AM이 됩니다. 선분 AM 길이가 선분 AB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 자, 그럼 봐봐. 얘가 1 이하니까. 그럼 그때 P가 그리는 영역은 요 삼각형 둘레 그리고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겠지. 삼각형 OAB를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지. 오히려 삼각형 OAB에 포함되지. 이것도 틀렸다. 자,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야. 자, OP 벡터가 XA 벡터 더하기 YB 벡터고, 자, X랑 Y가 모두 0 이상이고 X 플러스 Y는 1이래. P는 어떤 점? 선분 AB의 내분점. P가 그리는 자취는 선분 AB의 내분점들의 모임이니까 선분 AB가 되겠지. P가 그리는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슨 길이 보여줄까? 선분 AB 길이 보여주면 돼. 자, 근데 요 값이 X 플러스 Y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그때 P가 그리는 자취는 이 삼각형의 둘레랑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해당돼.
요거를 이해를 시켜줘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면 이따가 쉬었다가 좀 정리를 해줄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거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쉬었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자, 그럼 쉬었다가 저거 정리 한번 해주고 나머지 문제 좀 풀겠다. 그 벡터 첫 번째 프린트 갖고 온 사람 있나?